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치사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전청조 씨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3일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라며 대중 앞에 등장한 지 불과 8일 만의 일인데요. 전 국민을 혼돈에 빠뜨린 이번 사건,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수님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일단은 전청조 씨는 사기 상습범이고요. 예. 지금 아마도 남현희 씨를 처음 접촉하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 전에 했던 수법대로 사칭 사기 정도를 저지를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12월 달 이후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좀 치밀해지면서 예. 지금은 한 10개월 지난 후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황이. 네, 애당초 목적은 사기였는데 사기를 치려고 접근했는데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결혼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원래 의도는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의도가 뭐였는지는 현재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사칭 사기하고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청조 씨가 어떤 사기를 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혼인 빙자를 해서 남자들한테 돈을 갈취하거나 또 피해자가 여성이면 또 남자인 척하면서 접근해서 대출을 받아라 해가지고 돈을 이제 편취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종류의 이제 사칭 더하기 이제 혼인 빙자, 연인 빙자, 그런 이제 로맨스 그 사기 같은 거를 저질렀던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그 전에 접촉했던 남자든 여자든 다 사실은 1차적으로 피해자가 됐죠.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을 당했죠. 네. 아, 그런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전에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벌도 받았었고요. 네. 근데 남현희 씨 심리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걸 정말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해서 결혼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을까? 전청조라는 사람이 어떻게 접근했길래 그럴까? 여기 이제 의문의 꼬리표가 붙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그 대목을 남현희 씨는 전청조의 철저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저께 이제 전청조 씨가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주장이 180도 다른 주장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비교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남현희 씨도 다 공개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씨에게 속아서 임신한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임신이 불가능하죠. 그거는 중학교 학생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이제 현재는 남성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상 사실은 이제 임신을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그분은 중학교 수준 이상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다는 건 온 국민이 알 정도의 사람인데, 더군다나 아이를 출산한 적도 있는 사람이라 상식은 틀림없이 적용이 돼야 될 법한데, 사실은 이제 남현희 씨는 전청조에 의하여 임신을 한 줄 알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남현희 씨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지금 4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출산 경험이 있는 평균 여성들의 이제 주장인가, 그 부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전청조라는 사람이
임신 테스트키를 뭐 어떤 가짜를 갖고 와가지고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속일 수는 없었던 걸까요?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게 네. 뭐 어디에 두 사람만 고립되어 있었다면 뭐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전청조 씨가 제공하는 임신 테스트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 이런 예.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 남현희 씨는 사실 뭐 그 친정 식구들하고도 굉장히 왕래가 잦았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전청조 씨의 얘기에 따르면 산부인과를 간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남현희 씨는 자기가 유명인이라서 뭐 임신 테스트기조차 혼자 살 수 없고 병원도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남현희 씨가 진실만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전청조 씨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 과정에서 뭐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마치 진실된 사람인 것처럼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이 네, 전청조 씨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청조 씨의 얘기도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네. 사기 전과자들은 거짓말을 워낙 섞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주장들 중에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허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원래는 전청조 씨가 무조건 남현희 씨를 다 100% 속인 거고 남현 씨는 본인이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국면이 전개되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는 의심이 되는 지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현희 씨가 고소를 하면서 내가 거짓말 탐지기라도 검사를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 탐지에 응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는 피의자, 가해자만 사실 검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는 진실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아닌데 네. 지금 왜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건이 전청조 씨의 성정체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호도된 언론에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하게만 다룬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사건의 앞선 사건이 함께 이제 진행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남현 씨가 운영하던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그 코치의 여러 명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 보도가 그런데 됐죠. 예. 네, 그 사건이 사실은 뭐 신고도 되고 뭐 입건이 되는 국면에 들자 7월 달인가 그 코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런 사건과 지금 이 전청조의 뭐 거짓말 뭐 사기 그 사건들하고 그게 같은 시점에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 공소권이 없어진 성폭력 사건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네. 사실은 그 사건도 수사를 꼭 해야 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남현희 씨의 정신세계에 굉장히 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그래야 지금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래서 인터뷰 이제 잡지사의 인터뷰를 뭐 결혼한다는 인터뷰까지 가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중간에 이렇게 그 압축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남현희 씨가 당시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어떤 이유에서든 전청조한테 뭔가의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압박이라기보다 뭐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뭐 사건과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민원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 남현희 씨 혼자서는 예. 아마도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일종의 해결사처럼 끼어 들어간 사람이 전청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이게 이제 타임 스케줄상 서로 이 문제들이 서로 겹쳐서 같은 예.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앞뒤를 이제 뭐가 먼저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네네. 그런 이제 어떤 심정적인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취약한 부분이 그렇죠. 예. 아마도 그 본인이 운영하던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더더욱 취약해졌는데 예. 아마도 그래서 전청조가 끼어 들어갈 그 틈이 네네.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는 이제 전청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2월 달부터 이미 전청조의 정체를 알았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정리를 해야지 되는 일인데 예. 그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10월 달 국면까지 이렇게 흘러온 데는 무엇인가 서로 두 사건이 뭔가 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현희 씨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네. 이 뭐 그 펜싱이라는 게 이게 보통 그 이성적인 그런 예. 이제 그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이게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뭐 아주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펜싱에서 뭐 메달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능력을 생각해 보면 지금 무작정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남현희 씨의 주장은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굉장히 힘든 일 겪으면은 누구한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 전청조라는 그렇죠.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거고. 근데 그 전청조라는 사람을 믿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게 재벌 3세다.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았다고 돈도 굉장히 많다고 과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기존의 사기 수법을 보면은 돈 있는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뭐 사기 범죄자는 사기라는 범죄 자체가 사기 범죄자의 특성만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수법이라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자가 낯선 문자가 들어왔는데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피해자 특성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청조 씨가 우리가 이제 제3자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짝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남현희 씨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와가지고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네, 다만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기 범죄자가 뭐 잡지사의 인터뷰를 절실하게 원했을 리는 없죠, 당연히. 예. 네, 그러면 그 잡지사 인터뷰부터 사실은 이게 까발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인터뷰를 전청조 씨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럼 남현희 씨는 굳이 인터뷰를 왜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심지어는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도 그러니까 약국에 그렇죠.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키를 혼자 못 사는 분인데 지금 얼마 전에 뭐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왜 하시는지도 의문이고요, 사실상. 전청조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그 뭐 해명 차원에서 인터뷰를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온 국민을 지금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둘에 주목하느라고 지금 아마 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들은 어디에도 제대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뭐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지금 없게 돼버린 게 이 사건의 실체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지금 고소고발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경찰이 좀 속도감 있게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